자, 오늘 이야기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회고록 이야기부터 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가 조작될 가능성이 있다는 언급을 했다라는 내용이 담겨서 논란인데요. 대통령실의 입장은 멋대로 왜곡한 것이다 라는 건데, 서 변호사님, 어떤 점이 왜곡이라는 거죠? 어떤 점이냐면 대통령이 제가 취재한 바로는 그때의 워딩은 뭐냐 하면 직접적인 사고 원인 플러스 직접적인 사고 원인은 뭐 다 알죠. 우리가 그때. 근데 그 외 사고 유발 범죄 의혹 등까지 철저하게 조사해라. 사고 유발 범죄 의혹 등까지 철저히 조사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걸 김진표 의장이 특정 세력에 의해서, 이 특정 세력이 뭡니까? 그럼 대통령이 특정 세력을 말했을까요? 그럼 무슨 세력이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이걸 왜 그대로 안 합니까? 김진표 의장이 대통령이 그냥 특정 세력, 이 말하면 이게 뜻이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이 특정 세력이라는 게 뭐 민노총 세력인지 MBC나 방송 언론 세력인지 아니면 이게 어떤 좌파 세력인지 이게 전혀 내용도 없고요. 그다음에 유도되고 조작된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김진표 의장이 지금 2년 다 돼가잖아요. 1년 반이 넘었는데 대통령하고 본인 독대 요청해서 있은 말을 그것도 이런 식으로 왜곡해서 1년 6개월 뒤에 이제 와서 이게 해고록이 쓴다? 한마디로 이게 참 나쁜 국회의장이다. 참 나쁜 국회의장이다. 이렇게 보고 대통령실에 제가 취재한 정확하게 의미는 사고 유발 범죄 의혹 등까지 철저히 조사해야 된다. 이런 이제 취지로 말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반론을 좀 해야 되겠죠. 저도 의장실에 취재를 해본 결과. 예. 오, 팽팽하네요. 예. 그러니까 김진표 전 의장 말을 믿을지 윤석열 대통령 말을 국민들이 믿을지는 제가 던져놓을게요. 제 생각에는 김진표 의장 말이 훨씬 더 신뢰가 있을 것이다. 환경만 보시면 김진표 전 의장 자체가 정치적으로 이제 더 이상 뭐 아쉬울 게 없어요. 그러니까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회고록을 쓰신 것이고 굉장히 톤 다운을 해서 한 줄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이태원 참사에 대한 어떤 원인 자체가 어떤 특정 좌파 세력의 개입설에 대해서 지울 수 없다라는 말을 언급했다는 식으로 압축한 것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박홍근 전 원내대표가 최근에 페이스북에 썼죠. 그 근거를 보면 12월 5일 날 통화를 해요. 조창기도에 다녀온 거를. 왜냐하면 당시 원내대표니까 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 이거 해임 건의안이라든지 아니면 이게 해임이 안 되면 결국엔 탄핵까지 가야 된다는 걸 의장한테 얘기를 하면서 의장이 다른 국가적 아젠다 플러스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한테 물어봅니다. 잠깐 독대하는 한 25분 동안. 그때 대통령이 말씀하신 대로 서정욱 변호사 말도 했어요. 거기에 플러스 그러나 이상민 장관의 거취에 대해서는 결정 못하겠다. 뭐냐면 이 부분이 이태원 참사의 여러 가지의 특정적인 정황이 극우 유튜버들이 당시 얘기했던, 그러니까 뭐 이제 특정 민노총의 어떤 그런 집단들이 와서 뭐 뭔가 개입했다거나, 당시에 뭐 이태원 참사, 저는 더 떠각했던 게 이태원 참사의 전날 MBC, JTBC, KBS, 당시에 이제 박민수 양 오기 전이니까요. 그 좌파 언론들이 2, 3일 전에 먹을 것도 없는 이태원을 거리를 홍보하면서 사람들이 몰려가게끔 했다. 나는 인상을 지을 수 없다는 구체적인 거를 이 태블릿 PC로 적어놓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얘기를 종합해 보면 김진표 전 의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거짓말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윤석열 대통령 정말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그러게 정황이 언급을 있다. 했다. 그리고 대통령실도 그 얘기를 했잖아요. 반론할 때 뭐 세 가지 했는데 전 두 번째 왜곡된 해석이라고 했잖아요. 얘기는 했다는 겁니다. 취지가 그게 아니었을 뿐이지. 그러니까 그런 언급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을 한 것이지, 만약에 대통령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방법도 안 꺼냈으면요, 당장 이거는 내가 말한 바 없다 라고 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의 판단 영역이긴 하지만 국민들은 김진표 전 의장 말을 믿을 공산이 크고요.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그렇게 우기지 말고 그 사실에 대해서 좀 밝혀야 되지 않냐,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전 정말 사실이 아니길 바라거든요. 만약 대통령께서 김진표 전 의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생각과 판단을 갖고 계셨다면 대통령으로서 전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 사실이 아니길 바라는데, 분위기는 이런 것 같아요. 많은 분들하고 이 얘기를 어제 나눠봤는데 그분들이 에이 설마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겠어? 라는 것보다는 그래 대통령이 그랬을 것 같아 라는 얘기를 더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대통령실에서 무조건 이런 일 없었어, 김진표 의장 나빠, 이런 식으로 좀
대응하는 것보다는 왜 우리가 이렇게 됐을까? 왜 우리가 이렇게 신뢰 위기가 왔을까? 왜 우리 대통령실의 말보다는 김진표 전 의장의 말을 많은 분들이 믿을까? 그런 것에 대한 반성의 계기로 좀 삼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동훈 위원장이 여기에 대해서 한 말 있죠. 사실대로라면 대단히 심각한 일인데 그런 일을 민주당이 1년 반 동안 2년 가까이 놔뒀을까? 물론 거기에 대해서는 박홍근 의원이 대답했습니다. 김진표 의장이 한 얘기이기 때문에 본인이 터뜨릴 수 없었다. 뭐 충분히 설득력 있는 얘기라고 보고요. 제가 주목하는 건 한동훈 위원장의 앞말. 사실이라면 대단히 심각한 일이다. 이건 왜냐하면 대통령의 사람됨 또 아주 기본적인 국정 운영 능력에 대한 이거는 왜냐하면 아주 이상한 사람들의 음모론에 빠져서 의사결정을 했다는 의혹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심각한 일이에요. 그렇다면은 이 의혹이 던져졌으니 대통령이 정확히 사실이 뭔지 얘기해야 돼요. 물론 진실규명은 독대면 양쪽의 두 사람의 주장이 다르면 녹취가 없다면 속기록이 없고 녹취가 없다면 진실규명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대통령 본인 입으로 구체적인 해명이 있어야 됩니다. 왜? 한동훈 위원장이 얘기했듯이 대단히 심각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해명이 없어요. 해명은 두 가지입니다. 왜곡됐다. 또 하나는 왜 흘렸냐. 자, 왜 흘렸냐는 본질과 무관한 문제입니다. 그건 김진표 의장이 사과를 하든 뭐 하든 김진표 의장이 해결할 노릇이고 왜곡됐다는 건 그럼 구체적으로 뭐가 어떻게 왜곡됐냐가 있어야 하는데 없어요. 뒤에 뭐 설명들이 처음에 나왔던 얘기도 있었지만은 무슨 한 차로를 막고 이런 얘기했지만 그게 설득력 있는 해명이 안 됩니다. 음모론. 그리고 실제로 당시에 여권에서 특히 용산에서 제가 몇 명을 얘기를 들었어요. 구체적으로 그 얘기를 들었다. 어떤 음모론이 있었냐면 검찰과 경찰의 문제가 있었잖아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에 검찰에 검수완박이 그전에 있었지만 검찰의 시행령이라는 걸 통해서 힘이 확 커졌습니다. 경찰은 확 죽죠. 경찰 내 반발이 심했다는 거예요. 경찰 내 반발이 심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 음모론 그 중에 박홍근 의원이 써낸 걸 보면 용산의 이임재 서장이 이 사람이 왜 능력 없는 분이 구례에 있다가 용산 같은 중요한 데를 맡았냐. 문재인 정부 말기에 맡게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의문을 표시하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경찰이 검찰을 공격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검찰 정권을 공격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사건을 방치했다. 인파가 몰리게끔 풀었으면 이런 얘기예요. 이게 상식적입니까? 전혀 상식적이지가 않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실제 당시 용산에 있던 분이 뭐 행정관이나 좀 위겠죠. 했다는 말을 들은 사람들이 있고 실제 그거를 특히 이임재 서장의 행동을 가지고 음모론을 제기한 것들은 구구 유튜브에 많았었습니다. 대통령이 그 얘기를 국회의장에서 만나서 했다는 거는 믿을 수 없는 일이죠. 이게 상식이지 않잖아요. 그러면 좌파 언론 세 군데가 억지로 사람을 몰리겠다? 이게 가능할 거라고 믿는 그 상식이 의심스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심각한 일이어서 대통령이 사실관계를 하나 둘씩 물론 정확히 기억 안 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직접 해명을 해야 돼요. 왜곡이란 단어로 퉁칠 게 아니라. 제가 하나 더 문제 삼고 싶은 거는 대통령의 말씀이에요. 이상민 장관을 물러나게 하면 억울한 일이 될 것이다 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159명의 억울한 국민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한을 풀어주는 것이 대통령이 할 일이지 이상민 장관을 보호하는 것이 과연 대통령이 할 일인가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제가 이게 세 분 다 자국의 대통령이 비판적이니까 공화는 뭐 제밖에 없어요. 제가 한마디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공정하죠. 근데 일단 이제 그 말이라는 게 독대에 옮기다 보면 아다르고 어다릅니다. 얼마든지 옮기에 따라서 완전히 와전될 수 있다는 걸 저는 진실이 녹취가 없다면 이 논쟁 자체가 이제 무의미하다고 봐요. 진실 밝힐 길이 없고요.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나와서 직접 해명을 하라. 해명할 가치도 없다고 보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게 그 전혀 황당무계한 내용이니까 그걸 일일이 대통령이 어떻게 다 해명합니까? 그래서 제안들을 다 해명을 기자한테 뿌린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김재섭 의원 같은 경우는 왜 나와서 아니라고 못하냐 뭐 이렇게 말했대요. 아니라고 다 이게 본인의 자료를 못 받은지 모르겠어요. 대통령실에서 다 해명했잖아요. 국민을 상대로 해야 된다. 예, 국민을 상대로 저는 할 거로 보는데 근데 문제는 할 거라고 보세요. 이미 다 했고 기자들한테는 자료는. 근데 문제는요. 의장 정도 되면 그때 그 자리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 대통령님 이건 아닙니다. 이 용기도 없는 사람이 또 이게 1년 6개월 동안 겁이 나서 윤석열 대통령이 무서워서 못했습니까? 이제 와서 이게 왜 갑자기 해고록 쓰면서 해고록요. 제가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 회고록도 볼턴이나 폼페이오가 사실이 아니다 이랬거든요. 제가 이해창 총재 회고록하고 YS 걸 봤더니 똑같은 장면에 너무 틀려. 회고록을 쓸 때는 좀 이게 진실대로 써야죠. 회고록이 자기 중심으로 쓰다 보니까 못 쓴다는 게 많아요. 따라서 저는 김진표 의장이 지금 회고록 쓰면서 이제 와서 1년 6개월 뒤에 있었던 걸 이렇게 하는 거 이거는 진짜 비겁하다. 이렇게 봅니다. 아니 그 김진표 국회의장의 회고록이 주관적일 수는 있으나 박홍근 전 원내대표가 김진표 의장과의 통화 내용을 원래 메모를 잘하는 양반이에요. 박홍근 의원이. 그래서 그 통화 내용을 또 특히나 대통령과 독대했기 때문에 기록 차원에서 김진표 전 의장과 통화를 하면서 다 태블릿 PC로 얘기하면서 쳤던 겁니다. 그게 11월 5일자로 친 게 남아있어요. 파일이. 지금 한 게 아니라. 그러면 그게 김진표 전 의장이 어떤 분입니까? 굉장히 진중한 분이에요. 민주당 내에서도 굉장히 보수적인 부분도 있고 관료적인 부분이라는 어떤 닉네임을 갖고 있을 만큼 기억력도 좋고 허튼 소리를 잘 안 하는 분인데 이 부분을 박홍근 전 원내대표한테 설명을 했던 겁니다. 대통령이 이상민 장관의 해임 건의에 대해서 이런 구체적인 언급을 했다라는 거를 풀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기억의 주관적인 왜곡은 회고록에 실릴 수 있으나 그 구체적인 발언 부분들은 저는 박홍근 전 원내대표의 어떤 기록에 있어서 남아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저는 대통령의 자격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 사실 이런 발언했다면 없는 것이고 제가 늘상 얘기했지만 왜 이렇게 159명의 젊은 이 안타까운 죽음들 앞에서 대통령은 이렇게 허투루 생각을 할까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최혜병 특검에 대해서 대통령은 그렇게 전화를 열심히 하고 열심히 임성근 사단장을 살리기 위해서 여기 전화하고 저기 전화하고 2, 3일을 그렇게 했던 열정을 왜 159명의 국민들이 이 길에서 죽었고 정부가 없었는데 안타깝지 않을까요? 전화 한 통 했나요? 저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의혹이 풀리는 겁니다. 이 자체가 정부의 책임이 아니라 어떤 특정 세력에 있어서 이게 됐다고 본인은 확신했기 때문에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그런 대응을 했고 이태원 특별법 거부권 행사했고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을 만나자 했을 때 만나지 않았고 분양하지 않았고 이런 대응들의 의혹이 풀리는 단초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분명하게 그동안 왜 그랬는지에 대한 것과 더불어서 발언까지 해명해야 된다. 매우 중대한 문제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서영주 소장하고 이제 둘이 만나 독대가 이야기를 했어요. 예. 제 후배한테 야 서영주가 이런 이야기 하더라. 네 메모 좀 해놔라 하면 그 메모가 증거 능력이나 이게 정명력 가치가 있습니까? 일방적으로 박홍근 이분이 대통령 만나 들은 이야기도 아니고 김진표 의장이 들은 이야기를 또 듣고 전해 듣고 메모한 거. 이거 법정에 이런 거 가져가면 판사가 쓰레기로 버립니다. 전문 증거라고. 따라서 그걸 가지고 단정하면 안 돼요. 네, 법률 문제로 따지는 게 아니잖아요. 단정은 할 수 없지만 저도 이제 서정국 변호사님 말처럼 전원이고 또는 들은 사람의 기억을 전달한 거고 이렇기 때문에 아다르고 어다른 뉘앙스의 차이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중요한 흐름을 보면 이 대화의 주제는 이상민 장관의 책임 문제였어요. 옷을 벗어야 된다. 사의를 표명해야 된다. 그러면 대통령이 거기에 반박하는 흐름. 그건 뭐냐면 이 참사가 또 다른 아니 어쩌면 주요 세력의 음모로 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거니 그러니 이상민 장관의 책임이 아닐 수 있다라는 맥락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뭐 도로 하나를 통제하는 것 뚫고 이걸 풀었어야 되는데 어쨌든 그래도 원래 이 얘기는 사실은 그러니까 경찰이 억지로 제대로 방치했다. 왜? 검찰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것도 하나의 음모론인데 그런데 어쨌든 도로 어쨌든 그것도 다 이상민 장관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사소한 말들이 바뀔 수는 있지만 맥락은 이상민 장관의 책임이 있냐 있으니 사의를 수용해 받아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대통령은 아니다. 어떤 세력에 의해서 이건 만들어진 참사일 수 있으니 이상민 장관의 책임은 그 뒤에 봐야 된다는 게 큰 흐름의 두 가지 맥락이에요. 이 놓고만 봤을 때 표현들은 다를 수 있지만 대통령이 상식적으로 전혀 말도 안 되는 음모론에 경도돼서 의사결정을 했다는 사실 자체는 이 맥락에서는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제 이상민 장관이 이제 계속 자리를 당시에 유지를 했으니까 이제 그렇게 합리적으로 생각하셨다라는 말씀이시고 이와 관련해서 이제 김진표 전 의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극우 유튜버 방송에서 영향을 받았다라고 했고 김웅전 국민의힘 의원도 이러다 보수가 다 죽을 수 있다. 죄송합니다. 극우 유튜브 그만 보시라 이런 발언했는데 실제로 대통령이 극우 유튜브를 좀 보십니까? 유튜브는 보는데요. 근데 극우라는 게 개념을 저는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 이제 그 우리 김어준 씨 유튜브가 제일 많이 보잖아요. 이게 극자 유튜브입니까? 아니면 이게 중도 유튜버입니까? 김어준 씨 유튜브는.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도 유튜브 100만 구독자죠. 그럼 이게 이재명 대표 자기 유튜브는 극자입니까? 중도 유튜버입니까? 따라서 예를 들어 이게 대통령이 제 유튜브 서종 TV도 있거든요. 제 걸 많이 보면 제가 극우인지 아닌지 저는 뭐 농담 삼아 극우라 하지만 극우라는 게 제가 알기로 히틀러 있잖아요. 네, 히틀러. 나치즘, 네. 파시즘 이걸 극우로 하는데 저는 한 번도 폭력혁명을 주장해 본 적도 없고 제가 왜 극우면 다른 방송 나갈 수 있을까요? 따라서 저는 이 극우 유튜브 하는 게 개념이 그럼 극자 유튜브는 어디가 극자 유튜브인지 그럼 이렇게 질문드릴게요. 어떻게 정치 유튜브는 많이 보시긴 하는 것 같아요. 많이 보는데 제가 알기로요. 정치인사도 보신대요? 다양하게 봐요. 오히려 이제 옛날에는 유재일 유튜브 진보 진영에서 보수로 넘어온 유튜버들 있잖아요. 뭐 진중권, 김경률, 유재일 이런 것도 많이 보고요. 심지어 전체 여론 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저는 좌파는 표현 안 해서 진보 유튜브도 보고 그다음에 보수 유튜브도 보고 그다음에 특히 더 경제라든지 외교 있잖아요. 이런 걸 보시는 거예요. 따라서 너무 극우 유튜브만 본다. 이거 잘못된 프레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꼭 극우 유튜브라는 표현 자체도 지금 동의하지 못하고 그렇게 극우 유튜브만 본다는 설명 자체도 동의하지 못하신다. 뭐 이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걸로. 대통령이 분명히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물론 서 변호사님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제 주변에 만약에 뭐 KMJ 다들 큰 방송사잖아요. 이 사람들이 짜고 사람을 한 군데 몰아서 뭔가 참사를 유도했다. 많은 직원들이 일하는 회사가 제 주변에 만약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전 그 친구랑 밥도 안 먹습니다. 밥이 아니라 그건 함께 있을 수 없죠. 얘기도 안 하고 절연할 거예요. 근데 지금 구체적인 기록, 물론 전원을 들어서 한 기록이어서 신빙성은 따져봐야 되지만 그 기록에 하면 우리나라의 국정 총책임자인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했다라고 돼 있어요. 이건 한동훈 위원장 말대로 지극히 심각한 일입니다. 그래서 진실규명이 어렵더라도 대통령이 최소한의 어떤 국정 동력의 지지를 확보하고 어떤 신뢰가 가야 되잖아요.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 보면 국민의힘도 당시에 음모론을 공식적으로 상임위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이만 의원이 당시에 이 이태원 참사 부분이 특정 세력이 바닥에 오일을 뿌려서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오일을 뿌려서 이렇게 미끄러지게 하면서 이 참사를 뭐 이렇게 일으켰다. 이게 무슨 저기 민주노총 쪽에 어떤 그런 뭐 시도였다라는 거를 상임위에서 제안을 해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음모론을 국민의힘에서 얘기했다는 것은 공식적으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음모론 자체에 힘을 실어야겠다라는 뭐 그런 여론도 있었다라는 것이고 재밌는 게 11월 7일 날 이런 모든 음모론에 대해서 수사를 해요. 무혐의가 났거든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난 11월 5일 날 대통령이 이런 인식을 갖고 있었다는 것은 그 음모론을 포기 못했다는 그리고 그 기간 동안 보수 유튜브 쪽에서는 엄청나게 음모론을 계속해서 방향을 했다는 점들을 따졌을 때는 김진표 의장의 말이 아예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는 힘들다 그래 보입니다. 알겠습니다.